의 좌우로 해서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온 이태호라고 합니다. 청년이 이제 경쟁 속에서 고립되어 있다 말은 이제 너무 식상할 만큼 많이 들었던 말인데요.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친구는 경쟁자로 또 어른들은 평가자로만 만나는 이 관계성의 상실이 어떤 갈등과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는 이제 너무나도 여기 계시는 분들 잘 아실 거라 보고 있고요. AI 시대가 되면서 오히려 가제는 더 잘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지식과 현실의 괴리가 더 벌어지면서 좀 더 큰 고립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관점은 이제 정치적 자원분배 과정에 더 참여를 높이는 관점과 이 면대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질문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이제 그 청년들의 이제 자원분배 과정에 대한 비율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먼저 말씀 주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 그 비율 달성이나 어떤 참여를 이끌어 가실지 이제 궁금한 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청년 정책이 만들어진 지 근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이런 다양한 청년 커뮤니티나 어떤 주체들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자리까지 오기까지 이 정책 언어적 장벽 때문에 올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 발언 아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유롭게 말하고 실질적 효용성을 가질 수 있는 좀 청년 시민의회 같은 자리들을 조금 더 청년 시민의회 같은 의회, 네. 조금 더 자유롭고 깊게 말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이 비율로 들어간 청년 그 참여자들이 어떤 제도권 정치권에 적응하거나 위원회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바빠서 실제 의제를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담는 플랫폼도 너무 절실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 커뮤니티 관점입니다. 최근에 이제 2030을 중심으로 이제 비전 실현형 창업이 늘어나고 있고 이들의 어떤 창업 수뿐만 아니라 그 사업체당 매출도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이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주로 이제 공간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역할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회성으로 이제 지방 소멸 대응하기 위해서 수백조가 뿌려졌던 것들에 대비해서 이 적은 비용으로도 이 지속 가능한 창업을 기반으로 이제 지역 소멸에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통 이제 정책에서는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부르고 있는데 최근에 경쟁률이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30대, 40대, 50대 이런 상황이어서 이런 지역 기반 창업을 정부가 이제 기술 창업을 지원하는 만큼, 왜냐하면 그 휴대폰만 보더라도 기술만큼 감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 세대별 휴대폰 보유 브랜드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지역 기반 창업에도 이 정부가 많이 힘을 쏟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거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 제가 왜 임대주택이나 사회주택 같은 것들이 지방에는 잘 공급되지 않고 수도권 중심으로만 있나 바라봤더니 이 지역본부에서 대부분 이 사업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사실은 서울 기준으로 면적이 되어 있어서 지방에서는 임대주택 면적이 정말 경쟁력이 너무 없습니다. 저는 한 번 짓는 거 넓게 짓고 잘 지어서 오래 살고 싶은 집을 지어야지 멀리 갈 수 있는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드는 비용만큼 이제 평가 기준을 지방에 맞게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즐거운 도시도 청년들 스스로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뉴딜 사업으로 그 지방에 뿌려진 돈들이 건물이 완공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거의 1,500개 넘게 지어졌는데 대부분이 지금 공실인 상황입니다. 우선 짓고 보는 이런 이제 정책적 구조가 이제 바꿀 수 없다면 짓기 전에 이런 지역에서 역할하는 주체들이 어떤 시설로 어떻게 이제 활용하고 싶은지를 구조적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고 그 국공유지나 이런 빈집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너무 이제 견제나 투명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민간 청년 주택들이 잘 활용해서 자신의 지역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좀 제도적 개방성을 더 키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1,500 정도 공실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신 게 지방 청년 주거예요, 오피스예요? 도시재생 시설은 청년만을 위해서 지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이제 형태의 시설들이 지어지는데 어떤 충분한 소유주사나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주거예요, 오피스? 주로 이제 복합 커뮤니티 시설을 많이 지어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한 서너 분 이렇게 얘기하다가 좀 모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답도 하고 네. 또는 그걸 갖고 조금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분 또 질문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I 스타트업 창업한 지 한 2년째 된 스모어톡 대표 황현지라고 합니다. 저는 실제 이제 창업을 한 사람인 만큼 저희 벤처 생태계를 좀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청년이 정책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게 실제 이런 벤처 생태계에서의 국가 경쟁력 약화까지도 많이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실제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를 보면 이제 모태 펀드로 거의 이루어지면서 정책에 의해서 모든 이제 VC들의 펀드도 이루어지고 다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 이제 더 중요하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그 투자를 받는 것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청년들이 참여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청년들이 더 가고자 하는 그런 창업의 방향성이나 나가고자 하는 그런 벤처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방향성에 맞지 않는 좀 정책들이 나올 수 있어서 굉장히 같이 참여를 하는 게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3가지 정도를 크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가 절대적인 수가 이제 청년이 적다 보니 이제 쿼터제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처음에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어떤 그런 위원회를 결성을 한다거나 어떤 민관이 협력을 해서 토론을 하는 장을 이룬다거나 할 때 꼭 지역이나 분야별로 또 다양한 그 나이대를 꼭 맞춰서 청년이 절대적인 수가 적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쿼터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간단히 넘어가고요. 이제 두 번째는 아무리 이렇게 참여를 하게 하더라도 그냥 청년 자체가 관심이 좀 적은 게 굉장히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치 자체에 관심을 많이 안 가지고 있는 케이스가 좀 많은데 그 관심을 증대를 시키는 게 많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다양한 국가기관이 뭐 유튜브라든지 인스타를 굉장히 잘 운영을 하시면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마케팅으로 많이 다가가고 계세요. 뭐 충주맨도 그런 일례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국가기관도 너무 이렇게 촌스럽지 않게 되게 트렌디한 그런 마케팅을 최근에 많이 해나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는 저희 이제 정책 쪽에서도 그런 홍보가 좀 더 청년들이 실제로 좋아하는 컨텐츠로서 만들어지면서 홍보가 된다면 훨씬 좋은 관심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홍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이번 총리님께서 이번에 정부를 이루면서 많은 정책들이 오고 갈 텐데 그 정책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하고자 하는 마케팅 좀 전략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례로 저희 좀 예시를 제가 좀 보았던 예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 이번에 선거를 할 때 창업자들 중에 요새는 막 프로덕트를 실제로 본인이 많이 만드는 케이스가 있어서 만드셨던 게 이제 선거철에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나이가 어떻고 성별이 어떻고 뭐에 관심이 있고 이런 걸 이제 표기를 하면 각 선거 후보자별로 어떤 정책이 너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를 이제 챗봇 형태로 개발이 되었던 그런 프로덕트가 많이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방식으로 이 정부에서도 어떤 정책이 나오거나 새로운 게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이런 AI를 좀 활용을 해서 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게 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와 굉장히 큰 관련이 있는 저희 문제점인데요. 이제 AI 분야에 최근에 유능한 청년 인재가 굉장히 많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품 개발을 할 때 보면 이제 사람들을 유입을 시키는 게 있고 사람들이 이탈하는 걸 방지를 하는 전략이 있는데요. 일단 유입을 많이 시키는 걸 하기 전에 이탈을 방지하는 게 굉장히 이제 제품 개발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정책들을 많이 보면 AI 인력을 육성하는 거에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많이 느끼고 있는 큰 문제점은 이제 저도 AI 대학원을 졸업을 한 사람으로서 주변을 보면 다 해외로 이탈을 하려고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민관 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업체가 많이 없습니다. 어떻게 뭔가 그런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식도 없고 경쟁력을 많이 갖추고 있는 것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들 그냥 당연히도 해외를 나가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차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고 그렇다 보니 이렇게 AI 인력이 유출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나라에서 뭔가 방안을 좀 더 실질적인 걸 마련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이런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한 서너 분 한 다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잊어버릴 것 같아서 두 분 얘기 중에 서너 가지만 간단히 좀 얘기하고 갈게요.
아까 청년시민의회가 이러저러한 주제를 접해갈 때 실제로는 평시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굉장히 공감이 가고요. 그거는 좀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지역에서도 그렇고 서울에서도 그렇고 특히 지역에서 제가 최근에 본 건데 임대주택의 공실도 많고 그 청년이든 아니든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실 때는 이러저러한 복합시설의 공실 말씀하셨잖아요. 두 가지 문제가 그냥 제가 순간적으로 쉽게 이건 정책적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한편으로는 그 공실을 어떻게 줄이지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미 상당 정도 공실들이 이미 상당 기간 있는 데가 많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최근에 좀 토론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미 존재하는데 그것을 그냥 내면 일종의 그냥 두면 매몰 비용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거리가 좀 안 좋거나 아니면 좀 낡아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새로 짓는 것보다는 그래도 있는 거를 조금 더 손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찾으려고 마침 저도 최근에 대전 쪽방에 갔다가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지 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있어서 다음 주에 해당 지역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이라든가 또는 그런 쪽방 운동을 많이 하는 이건 케이스는 달라요. 쪽방은 다른 문제. 근데 본질적으로 그 문제를 조금 있는데 잘 안 되는 문제를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쿼터제에 대한 얘기가 두 분이 공유해 주는 거에 연동성이 있어서 저도 문제의식을 가졌던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 정책에 있어서 일종의 홍보 전략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저는 경험이 주로 정치 내지는 정당 또는 선거와 관련된 경험이 주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직접 예산 주고 권한 주고 하게 하는 게 최고더라고 저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이렇게 해요. 제가 운영하는 지역위원회에서 이런 걸 해봤어요. 지역위원회 예산이 있으면은 청년이 있다 하면은 되든 안 되든 요새 길거리에 가면 현수막 붙이잖아요. 우리 지역엔 청년위원회에 10분의 1이면 10분의 1 딱 주고 그냥 알아서 구호 만들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버려요. 당에서도 할 때 선거를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그냥 알아서 청년 부분은 알아서 하라고 그쪽에 띄어 맞춰줘 본 적이 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무실도 따로 내고. 그런 류의 실험은 제가 제일 처음에 해본 경험도 좀 있어요. 왜냐면 저 스스로가 젊어서 시작해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며칠 전에 보이스피싱하고 전세 사기 이거에 대한 토론을 하다가 나 사실은 제가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꽤 애를 썼는데 최근에 만난 젊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사기의 피해를 본 사람들 꽤 봤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대책을 해서 토론을 했는데 내가 봐도 대책이 별게 없어. 쉽게 얘기하면 이게 알아서 안 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러지 말고 차라리 전세 사기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중앙정부에서 국토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은 안 당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당하거든요. 난 똑똑해서 절대 안 당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당하는 게 보이스피싱. 그래서 제가 이러지 말고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장 같은 거 해당. 국가수사본부장도 보이스피싱에 당했다. 국토부 장관도 전세사기에 당했다. 하는 걸로 아예 그냥 짤을 하나 새로 만들자. 약간 좀 망가질 생각하고 이 문제 제기를 했어. 그러니까 거기 국무회의에 앉았던 분들이 표정은 별로 안 좋더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그런 걸 만들어 뿌리는 게 좋다. 우리가 아무리 해봐야 전달이 안 되니까. 그 취지는 뭐냐면 아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토론을 하다 보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저런한 정책에 대한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가급적 아까 생각했던 위원회에 해당되는 문제면 직접 쿼터를 줘서 참여하게 하는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정형적이든 비정형적이든 고정적이든 임시적이든 그런 것을 그때그때 조금씩 개방해서 이런 것을 젊은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문제면 이 정책을 어떻게 알리는 게 좋지? 라는 것도 좀 열어서 좀 만들어 보게 하는 방식을 취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걸 좀 열어볼게요, 한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조금씩 그런 실험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어제 제가 에이펙 관련한 회의를 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근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에이펙 같은 행사도 이제는 정부의 힘만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톡 깨놓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오픈한 다음에 국민 여러분 요거 요런 문제가 있는데 좀 아이디어 주세요 하는 방식으로 오픈해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원리를 청년 세대의 문제도 적용해 가면 어떠냐 생각을 일단 해봤습니다. 아까 해외 이탈 방지가 제가 사실 총리가 되고 나서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문제여서 대통령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실제로 AI,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냐. 글로벌 탑 수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준의 인재가 안 나가게 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논의를 하자고 해서 시작을 할 건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문제도 당장 이 젊은 세대가 껴야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거기에 참여를 젊은 층이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못하고 있었거든요. 중요한 문제네요. 예. 그거 같이, 혹시 연락 갈지 몰라요. 네, 말씀 주세요.